일본하고 시합했을 때는 뭐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시합에 임하기도 하거든요. 키는 1m 80, 포지션은 센터 브로킹. 먼저 가슴에 이제 오른쪽 가슴 위쪽에 멍울 같은 게 생겼거든요. 아,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에 울대병원 가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바로 이제 혈액암이라고. 뼈가 잘 보이는데 이제 골수 안에까지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었고 변기가 4기 상태에서 이제 재발을 했고. 일상을 파고드는 암의 경고. 혈액암의 대부분은 60대 후반에서 70대에 많이 생깁니다. 급성백혈병, 그리고 다발골수종, 림프종 같은 다양한 혈액암들이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암 정복의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한다. 혈액암은 충분히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암세포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소리 없는 전쟁에서 우리는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무균병동.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공간입니다. 악수 한번 할까요? 왼손도 악수. 저 한번 당겨보십시오. 으쌰, 한 번 더 당겨보십시오. 으쌰, 한 번 더 당겨보십시오. 네, 좋아요. 이대로만 하세요. 네. 잘 계십시오. 보호자 출입 금지는 물론 환자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진 역시 병실 출입을 할 때 덧옷을 입어야 합니다. 감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칙입니다. 환자분들 자체가 워낙 면역력이 약하고 또 면역 수치가 매우 낮은 환자분들이 많고 무균적인 처치, 또 청결 유지, 그다음에 환경 관리 원칙에 맞춰서 가동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 최옥선 씨. 3년 전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계속된 인후통. 원인은 혈액암이었습니다. 뭔가 목에서 걸리더라고. 아이고, 내가 먹으면 잘못 먹나 하면서 막 밥을 막 한 그릇 떠갖고 막 넘기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 이상하다 하면서 이비인후과로 갔어요.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너무 놀랬지 뭐. 절대 이래 안 이렇게하는 게 내 몸에는 없을 텐데 마음이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있었지 뭐. 국내 혈액암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2만 2천 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도 피해갈 수 없는 혈액암. 공격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급성 백혈병의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1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무려 90%나 됩니다. 백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 감기나 또는 폐렴, 각종 감염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요. 코피가 오래 지속되거나 젊은 분 같으면 생리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거나 멍이 잘 들거나 아니면 38도 이상의 고열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혈액암 증상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혈액암 환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사선 노출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과 예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했던 최옥선 씨. 하지만 혈액암 발견 당시 이미 말기에 해당하는 사기였습니다. 창원 분이셨는데요. 근처 병원에서 사기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항암제 치료를 해서 초기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발을 했었고요. 재발했을 때 당시에 온 피부를 침범하는 굉장히 큰 덩어리들, 종괴들이 많았었고 2차 치료를 시행했으나 조기에 다시 실패를 하였습니다. 고형암과 달리 림프절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을 침범하는 혈액암. 최옥선 씨의 경우 이미 2번이나 암이 재발한 상태. 기존 항암 치료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잠을 못 주무셨어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최옥선 씨. 오늘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바로 카티세포 치료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항암 치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거든요. 단 한 번의 투약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어 원샷 치료제라고도 불리는 카티세포 치료. 환자 본인의 면역 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인체 세포는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포들이 지속적으로 분열해서 증식을 해야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복제되다 보면은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 몸속에선 매일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하루 약 5천여 개의 돌연변이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면역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암세포가 그대로 몸속에 남아 있고 결국 암 환자가 됩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T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잃은 세포입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그러한 T세포를 환자 몸 안에서 추출하여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유전자 조작으로 강화시켜주는, 즉 암세포만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달았다는 표현을 하고요. 환자의 몸에서 채집한 T 면역 세포에 특정 암세포와 반응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붙여 만든 카티세포 치료제. 이 카티세포를 대량으로 증식시킨 뒤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마친 카티세포는 혈액암 환자 몸에서 발현된 CD19 항원, 즉 암세포만을 인지하고 파괴합니다. 강화된 면역세포와 암세포의 새로운 전쟁입니다. 최옥선 씨 몸에 맞춤형 카티세포 치료제의 주입이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드님 전화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끝났어요. 공일이는데. 네, 아드님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예, 교수님. 아, 예, 저기 어머니
방금 카티 세포 치료 잘 주입됐습니다. 지금 투입하고 나서 급성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잘 이겨내셨고 앞으로도 이 약이 투약이 되고 한 2주 정도 부작용이나 다른 합병증 없는지 이제 관찰하는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힘든 과정 밟으셨는데 일단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진행했고 이제 앞으로 한 2주 지켜보고 그 뒤로 4주 시점에 제가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카티세포 치료를 받을 정도의 환자분들은 5년 생존율이 약 10% 내외 정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열에 한 명 정도 생존하실 수 있는 확률의 아주 어려운 상태의 혈액암인데요. 카티세포 치료를 이러한 환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약 50% 내외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을 살릴 수 있는 기존 치료법과 다르게 10명 중에 5명, 즉 두 분 중에 한 분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서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인 김미숙 씨. 오늘 메뉴는 구수한 된장국과 제철 생굴 무침입니다. 네가 한번 무친 거 먹어봐봐요. 평가 좀 해줘 봐봐. 참기름이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와 매구네.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가 이렇게 다시 식탁에 마주 앉기까지는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좀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각오를 하고 갔는데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림프암. 그래가지고 빨리 입원해서 항암 치료 빨리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진짜 입원하고 바로 또 항암 치료 들어가고 진짜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항암을 6차까지 하고. 지난 2021년 53이라는 젊은 나이에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은 김미숙 씨. 첫 번째 항암하고 집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좀 충격이었거든요. 죽으러 갔다 온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고 아 옆에서 케어를 안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결심을 한 것도 항암을 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겠다 싶고. 이거는 어떻게 찾았네? 당신 어디서 찾았어요? 젊은 시절 국가대표 배구 선수로 활약하며 체력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김미숙 씨. 그렇게 고통스러운 항암도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뭐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체력도 없는 데다가 입맛도 없는 데다가 소화는 안 되고 입안은 다 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상하게 운동을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먹기 싫어도 그냥 삼켜서 이제 일단은 체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렇게 병마와의 사투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혈액암은 생각보다 그녀를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한라산을 그냥 안 쉬고 막 뛰어 오르가. 정상까지. 제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완치됐다고 하고 이제 10개월 만인가 재발했어요. 이게 항암을 했는데 또 재발이 되니까 그때는 또 다른 충격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또 재발? 또 재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항암을 받아야 되는 건가? 도대체 그럼 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찾은 병원.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김은승님께서 작년 10월에 이제 병이 재발했던 상태입니다. 비장도 커져 있고 겨드랑이도 있고
뼈가 잘 보이는데 이제 골수 안에까지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때 이제 사기였었죠. 골수에도 안에 퍼져 있었고 혈액암이 재발하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제안을 받았던 김미숙 씨. 우리 정상적인 우리가 한 달 시점 3개월, 6개월 이름부터 생소했던 카티세포 치료라 덜컥 겁부터 났었다는데요. 자연스럽게 회복합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재발돼가지고 다시 또 항암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힘들고 근데 또 카티라는 새로운 걸 또 하라는데 또 이건 또 뭐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다가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뭐 믿고 그 새로운 치료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다. 카티세포 치료 1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8월 사진인데 현재 12월까지 병이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관의 상태라고 해서 현대 의학으로 찾을 수 있는 암을 최대한 찾아봤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이게 완전관의 완전 반응 상태이고요. 완치에 가까운 판정을 받고 다시 얼굴에 웃음꽃이 핀 김미숙 씨. 물론 80대 어르신도 받으시는 훨씬 처음에 이제 항암할 네. 때보다는 네. 덜 힘들어가지고 시간 지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나 먹는 거나 이런 게 그다음에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게다가 기존 항암 치료에 비해 환자에게 체력적인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것도 카티세포 치료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항암제는 몸 안에 있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암세포를 더더욱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대신에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카티세포 치료는 자기의 T세포이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란 하늘이 반겨주는 어느 날 해변가를 따라 줄지어 라이딩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 오토바이의 주인공은 바로 김미숙 씨입니다. 그 고동 소리 있잖아요. 그게 심장을 뛰게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성에 푹 빠져서 이제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타게 됐어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뻥 뚫린 도로 위를 이토록 시원하게 다시 달리게 될 줄 말이죠. 그녀의 복귀가 기쁜 건 함께 활동하는 바이크 동호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투어 가시다가 본회에서 한번 미끄러져가 좀 크게 슬립하셨을 때 네. 저는 막 포기하고 이제 바이크 이제 떠날 줄 알았는데 꽂히가 갖고 수리해가 또 살아오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좀 오래 탈 것 같구나. 자, 완치 기념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타세요. 건강해야 바이크도 오래 탈 수 있으니까. 네, 소감이 감개무량하다. 야, 이렇게 회복해서 다시 바이크를 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라이딩의 묘미. 부부가 함께여서 기쁨도 두 배입니다. 지금 라이딩을 다시 하게 돼서 너무 정말 행복하고요. 이렇게까지 건강이 되돌아올 줄은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같이 라이딩 할 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큰 변화나 시련을 겪고 나서야 일상의 소중함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지만 환자복 입고 병실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일상이지만 평범한 거지만 참 소중한 활동이구나 하는 걸 새삼 더 느끼기도 하고. 노력 끝에 다시 찾아와 준 평범한 일상이 그저 고맙기만 한 두 사람. 여보,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상상하면서 좋은 라이딩하고 건강합시다. 당신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파이팅! 다시 써내려갈 두 사람의 인생 이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환자들의 생과 사를 책임지는 곳. 또 다른 환자가 카티세포 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를 채집하는 첫 단계인데요. 환자 몸에서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로 세포의 무게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거운 순부터 해서 적혈구, 백혈구층, 이제 가벼운 혈소판 그리고 혈장 이렇게 마치 무지개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카티 세포가 있는 층을 뽑아내게 되면은 노루불구스름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카티 세포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각보다 간단한 채집 과정. 원심 분리 원리를 통해 T세포가 있는 혈액층만 추출한 다음 나머지는 다시 환자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추출한 환자의 T세포 자체가 치료제의 원료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약물들은 제약회사에서 약제가 만들어져서 병원으로 공급되고 그러한 공급된 약제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렇지만 카티세포 치료는 환자에게 원료물질을 얻는 것입니다. 즉 병원이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의약품 제조시설이 되는 것인데요. 즉 의약품을 제조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출한 T세포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병원 내 카티세포 치료센터. 이곳에서 전처리를 마친 T세포는 미국의 제약회사로 보내져 최종적인 유전자 조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자의 T세포를 채집, 농축, 동결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 제조시설에서는 여기에 암을 잘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유전자 도입 과정과 배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카티세포 치료제가 완성이 됩니다. 철저하게 소독 후 무균복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카티세포 치료센터. 환자의 몸에서 추출한 T세포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인체세포입니다. 그래서 변질되기 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작업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극도로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경 변화가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이런 세포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평소 철저한 균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 덕분입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균을 검사하고 공기 중에 부유 입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측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0.5 같은 경우는 이제 9,600 정도가 측정되고 있는데 외부로 나갔을 때는 이제 300만에서 200만, 뭐 많으면 1000만까지도 측정되기도 하는 거라서 여기는 확실히 지금 부유 입자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과 동일한 등급의 청정도가 유지돼야 하는 카티세포 치료센터.
그래서 공기 조화 장치 또한 별도로 운영이 될 정도인데요. 네, 실제로 세포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365일 언제나 동일한 제조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온도 습도 관리의 실패에 따른 요인들이 부유균, 낙하균, 표면균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동일한 제조 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시설 유지는 물론 허가 과정 역시 쉽지 않은 카티세포 치료센터. 그래서 대부분의 카티세포 치료센터는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역은 울산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지역 대부분의 환자들은 원정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카티세포 치료는 더 이상 고가 신약의 비급여 치료가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 국가보험공단에서 인정한 급여가 가능한 치료법인데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카티세포 치료를 표준 치료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즉 표준 치료를 한다는 것은 필수 진료를 제공한다는 개념이거든요. 환자분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직각 가운데서 제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아주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도착했다. 가시죠. 카티세포 치료센터 팀이 발걸음을 서두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을 마친 카티세포 치료제가 막 도착했기 때문인데요. 확인 작업하겠습니다. 네, 배치 넘버 NTR 36. 개인 맞춤형 치료제이기에 환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냉동 상태로 도착한 카티세포 치료제는 서둘러 질소 탱크에 넣어야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하는 카티세포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보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이너스 150도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액화 질소 탱크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저희가 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거 한 장씩 매달 안전하게 세포를 보관한 다음 배송 과정에서 온도 변화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상 안 올라갔어요. 안정적으로 잘 왔네. 현재 지금 마이너스 190대 온도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온도가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더라도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보관통 안에 카티세포는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15분 간격으로 계속 전송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정해놓은 범위가 넘어서면은 알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제조처에도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의료진이 분주합니다. 전날 미국에서 도착한 카티세포 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입하는 날입니다. 영하 180도 이하에서 얼어있던 카티세포 치료제를 적정 온도에서 해동한 뒤 서둘러 투약을 준비합니다. 동결됐던 치료제는 환자 체온에 맞게 해동이 되면 다시 활성화되는데요. 투약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수혈하는 거랑 같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한 25cc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수혈을 하게 되면 적혈구 수혈한다 그러면 한 200cc에 300cc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2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주입을 해야 되는데 카티세포 치료제는 이제 제조 공정을 거치면서 농축해서 오고 투약하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적고 물론 투약하고 나서 주입하고 나는 어떤 부작용 같은 거를 관찰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투약 과정이 간단하다 그런 걸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투약 시간은 5분 남짓. 짧다면 짧은 시간. 하지만 환자에겐 긴 투병 생활의 마침표를 기대하는 순간입니다. 약간 초기에는 좀 불안했는데 또 부작용 소리도 맞아요. 예.
근데 뭐 그냥 괜찮을 것 같네요. 저기 뭐 혈압, 맥박수, 산소 포화도 이런 것도 괜찮으셔서 투약 후에 뭐 급성 부작용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예. CAR-T 세포 치료는 투약 받고 나서 약 2주간 집중 관찰 기간입니다. 2주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이토카인 폭풍 증후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자분들이 예전에 많이 사망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 폭풍 증후군이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확진자인 20대 한 명은 면역 물질이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해당 환자가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과다하게 발현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사이토카인 폭풍. 심할 경우 쇼크와 발작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빠르게 대비책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는 다르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응급처치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면 즉시 해당 약제를 사용해서 그러한 좋지 않은 결과가 요즘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신경 독성입니다.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조기에 투입하여서 그런 뇌독성, 신경 독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시 무균 병동입니다. 환자들은 이곳에서 CAR-T 세포 주입 전 가교 항암과 주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마지막으로 관찰합니다. CAR-T 세포 치료는 사실 앞전에 항암 치료에서 경과가 좋지 않고 또는 치료를 해서 좋은 경과를 얻었더라도 몇 년 안에 또는 몇 년 후에 재발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 앞전 치료에서의 실패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칠도이고 아까보다 좀 시간이 더 심해지셔가지고 추워요. 추우시죠? 잠깐 그러고 또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치료되고 나서 직후에 반응이라서 우리께 내서 있어요. 치료 후 2주간의 관찰 기간. 몇 년간 반복된 투병 생활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환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기다림입니다. CAR-T 세포를 결정을 하셨지만 또 이 치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오시긴 했는데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도 보이시고 그러면서 또 희망적인 마음도 갖고 입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의료진들이 많이 정서적으로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병동에서도 삶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근력이 약해진 암 환자들을 위한 재활 운동 시간.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옥선님. 오늘 드디어 그날입니다. 살 좀 빠졌어요. 예. 최옥선 씨의 마지막 면담 시간. 1차 치료 결과는 2주 뒤에 나오지만 일단 퇴원할 만큼 컨디션이 올라왔습니다. 네, 뒤돌아보십시오. 네, 다시. 네. 교수님에 대해서 막 글을 올려갖고 네. 진짜 띄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요. 예. 예,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울지 마세요. 네. 지난 투병 생활에 대한 먹먹함, 떠나는 안도감,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여 자꾸만 눈물이 나는 퇴원 날입니다. 좀 떨리고 막 그냥 나사 교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해도 마음이 너무 그냥 좋아서 그랬는 거고 할매가 계속 그래 치료 그 할 때도 울고 이래 없어 울보라고 소문이 나빛다 그냥 예, 너무 감사해서 그렇지 뭐 저 어른양 한다고 예, 집이 멀다 보고 이렇게 아들도 한 며칠만 안 보고 싶고 어른양 한다고 계속 그래갖고 좀 민망스러웠지. 오랜만에 마주하는 아들의 얼굴. 제가 오늘 교육해드릴 거는 이제 CAR-T 세포
이제는 반대로 보호자가 되어준 아들과 함께 퇴원 전 마지막 교육을 받습니다. 선망, 경련, 어지러움, 두통 등의 맞아요. 생야채나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고 샐러드 같은 거 그리고 김장김치도 저희가 삭힌 거잖아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익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삭힌 게 아닌 익힌 거, 볶음 김치, 그죠? 김치찌개, 된장 고추장도 그냥 먹는 거 아니고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일주일 뒤에 4주차에 찍고 카티세포 치료도 일종의 항암 치료이기에 퇴원 후에도 면역이 떨어진 일정 기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식사는 무균 상태는 아닙니다. 최대한의 무균 상태를 보이려면 가열을 해야 되는데요. 익혀서 삶아서 볶아서 데쳐서 가열을 해가지고 최대한 균을 제거한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고요. 카티세포 치료를 받고 나서 1달에서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면역에서 회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열식 기간이 종료가 되고 일반 식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창원 집으로 돌아온 최옥선 씨. 이제 간단한 집안일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아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서울 부위 하는 줄 몰랐거든. 엄마를 서울에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지는 항상 걱정을 했겠지. 그런데 이제 울산에 왔다니까 우리는 뭐 대박이지 뭐. 저 고마운 기지. 그치 감사하고 막 여러 가지 등등. 정말 만들고 있네. 요즘 손주 모습 보는 재미에 푹 빠진 최옥선 씨. 아들은 평소보다 더 자주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은 거야. 아직도 어머니가 처음 암을 진단받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는 아들 송성욱 씨. 아버지가 한 10년 넘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좀 거동도 잘 안 되시고 좀 힘드셨거든요. 이게 저희도 무심한 게 평생 좀 길게 아버지가 아프다 보니까 어머니는 항상 건강해, 어머니는 항상 괜찮아, 이런 좀 착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지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딱 되니까 다들 좀 충격이었죠. 아직 치료 결과를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집에서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모자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저희는 좀 기회 아닌 기회, 선물 아닌 선물 받은 느낌, 계속 그런 느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당연히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도 그래도 우리한테는 그래도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에 선물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어머니도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퇴원 후 2주 만에 병원을 다시 찾은 최옥선 씨. 결과 확인을 위해 펫CT부터 촬영합니다. 걱정 반, 기대 반. 과연 몸속의 암세포는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드디어 결과를 듣는 시간. 사실 T세포 채집 후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동안 가교 항암 치료를 했었던 최옥선 씨. 하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기만 했었는데요. 그리고 배 안의 림파선, 그리고 오른쪽 다리 근육에 있는 덩어리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빠질 정도로 암이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중하고 위험한 상태였죠. 근데 지금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카티세포 치료하고 이번에 사진을 찍었어요. 치료 전 크기가 크고 많았던 암덩어리들이 카티세포 치료 후 거의 사라지거나 흔적만 남았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어깨에 덩어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배 안에도 덩어리가 없죠. 그리고 오른쪽 사타구니 덩어리 없어졌죠. 3개월 뒤 시점에 여기에 이제 사진을 또 찍어서 볼 텐데 거기까지 병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던 거를 그때는 이제 확실히 구현할 수 있고, 지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완전관에 가까운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토록 원했던 결과를 직접 듣고서야 마음을 놓습니다. 최옥선 씨와 비슷한 시기에 카티세포 치료를 받았던 오분선 씨. 예전에 자가 이식하고 나서도 뭐가 좀 불편한 게 찌글찌글 있었죠. 경직통이 좀. 네, 뭐 먹는 데도 없으시고 붓지도 않으셨죠. 오분선 씨 역시 목과 손등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암 덩어리가 카티세포 치료 후 모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소한 치료라서 되게 좀 염려를 하고 했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해마다 꾸준히 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신약과 치료법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환자들은 본인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는 카티세포 치료는 혈액암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혈액암 중에서도 네 종류의 혈액암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포성 림프종, 다발골수종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형암입니다. 위암, 폐암, 대장암, 담도암, 유방암 이러한 암들은 아직까지는 카티세포 치료는 임상 연구 단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러한 고형암에서도 카티세포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미세먼지 하나도 없네. 응?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 공기가 좋다. 바람 더 추워. 응? 바람 좀 불어도. 응. 월남전 참전 용사였던 최옥선 씨의 남편. 얼마 전 남편의 기일이었지만 투병 생활로 오지 못했던 게 못내 마음이 쓰였습니다. 간단하게 음식을 차린 뒤 오랜만에 인사를 올리는 모자. 아버지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한마디 해라. 네, 속으로 한번. 잘 계시세요? 이모도 안부 전하고, 저 큰딸도 안부 전하고, 정하고 다 안부 전하고. 어쨌든 편안하게 잘 계셔서. 네, 안 아프면 자주 오지. 그동안 많이 아팠어. 힘든 치료를 끝내고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남편의 얼굴. 생전 남편이 좋아했던 믹스커피와 담배도 챙겨와 하늘에 말을 걸어봅니다. 엄마 이제 그만 아프게 하고 우리 위에서 잘 지켜봐주고 엄마 내가 잘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건강만 좀 위해서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에게 잘 전달됐겠죠? 일을 좀 하신 거를 좀 계속 원하시더라고요. 또 일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싶어 하시고 자주 찾아뵈야죠. 가까이도 있고 손자 손녀랑 같이 자주 만나. 그거 말고는 뭐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모자는 이제 아픔 대신 희망이란 글자를 함께 새겨나가기로 합니다. 매주 수요일 혈액종양내과에 다학제 통합진료가 있는 날. 스테이지 4 본매로 인볼브한 DLBCL로 경북대병원. 이른 아침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진을 진행합니다. 어드리날, 스토막은 바이옵시 음성이었습니다. 다각적인 접근으로
환자 상태에 맞는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이런 덩어리들은 전문과의 교수님들께서 자기의 전문적인 내용을 해주시면은 환자를 직접 보는 치료자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환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치료 방침 그리고 치료 계획, 치료 예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학제 통합진료의 장점은 바로 이 포인트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외래 본 것 중에 처음으로 걸어 들어오셨나요? 그렇죠. 항상 휠체어 타고 들어오셨는데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생과 사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종 승리를 위해 내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환자분에게 치료를 권할 때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완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당장 암 때문에 느끼는 고통, 괴로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도 일종의 암 환자 치료입니다. 비록 비율이 낮은 난치성 혈액암이더라도 완치의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항상 완치의 희망을 놓지 마시고 의료진 그리고 가족분들 옆에서 응원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제작진이 김미숙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배구공을 다시 손에 든 미숙 씨. 꾸준히 배구를 해왔던 동호회 회원들과는 달리 아직은 어색한데요. 여기. 아우 내 다리. 좋아. 조금씩 눈빛이 변합니다. 맞자. 18살 프로 배구 선수 김미숙으로 돌아간 순간 미숙 씨가 혈액암 환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안 되면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우울감이 많이 빠지거든요. 마라톤으로 생각하시고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경기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